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원포인트 레슨 선사시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험에서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 구분하는 거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구분을 하면 되는데요. 1번 문제, 뭐 한국사 능력 시험에서도 1번 문제 나오고 우리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뭐 거의 1번 문제로 나오죠. 어렵지 않은데요. 뭐 보통 한국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뭐 열심히 외우다가 요 선사시대 이제 뒷부분에 이제 고조선 또 철기시대 여러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요. 외울 게 많아지고 이 삼국시대 넘어가니까 더 힘들고 이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보통 시험에서 틀리시면 안 되죠. 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조금 뭐 구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빼고는 아주 쉽게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아주 쉽게 나오죠. 그래서 각 시대별로 특징을 정리를 잘 하시면 어렵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선사시대 구분하실 때요, 공부하실 때 가장 중심을 둬야 될 시대가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신석기 시대. 왜냐하면 어쨌든 시대를 구분하죠. 신석기 시대에 관한 얘기가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나온다고 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청동기 시대도 중요하고 철기 시대가 중요하고 신석기 시대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석기 시대를 모르면 답을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관한 얘기만큼은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뭐 신석기 시대를 잘 알고 계시면 순서 문제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특징은 어디서 시작하죠?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결국은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석기 시대와는 다르게 농사를 져야 한다? 그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한다면 물론 개,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을 한다? 어디에서?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정착을 해요. 그럼 정착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웅집을 짓고 살더라. 웅집. 자, 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사는 이유 생각 좀 해보시면 됩니다. 왜? 신석기 시대 이제 막 농사가 시작이 됐어요. 먹을 게 풍부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살게 되는 이유, 여전히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사냥이나 어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가 되면 농사가 시작이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지속이 됩니다. 하면서 농사도 지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져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간석기가 나타날 거고요. 또 농사를 두다 보니까 저장 도구가 나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기죠, 토기.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데, 뭐 이 빗살무늬 토기 말고 이제 시험에 따라서는 뭐 이른 민무늬 턱이라든가 또는 덧무늬 턱이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무늬 턱이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죠. 근데 앞에 이른 민무늬자가 들어가면 그건 신석기 시대예요. 민무늬보다 이르다 이런 얘기니까. 이른 민무늬 턱이라든가 뭐 덧무늬 턱이라든가 이런 턱이들이 이제 빗살무늬 턱이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갑니다. 빗살무늬 턱의 특징은 뭐죠? 밑이 뾰족하다는 겁니다. 무늬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밑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세울 수가 없다. 빗살무늬 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지우개가 없어요. 지우개가 없어서 물티슈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하죠? 열악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 자, 이제 뭐 시대적으로 조금 보면 구석기 시대는 사실은 공부할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조심한다 그러면 예술 생활을 시작했다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동굴벽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뭐 그래서 씨족 사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생활이 나타나죠. 뭐 신앙 생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그런 내용들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 자, 청동기 시대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어느 강의에서나 물어보고 특히 이제 저 화면으로 내려가면 한 번씩 함정 문제가 나오죠. 청동 농기구가 있냐 이거죠. 청동 농기구. 없다 이겁니다.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이게요 무르고요. 녹이 잘 슬고 그 다음에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철보다 먼저 발견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청동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농기구로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청동 농기구. 뭐 이 정도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청동으로 뭐 만들어요? 무기, 그 다음에 장식품 이런 거 만들죠. 청동 무기, 청동 장식품 이런 거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청동으로 만든 무기나 장식품은 그러면 다 청동기 시대냐? 아니죠. 여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무기나 장식품이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됐으니까 당연히 청동으로 무기나 장식품을 만듭니다. 청동기 시대에 무기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북방민족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게 뭐냐면 비파형 동검이에요. 제가 프린트에 뭐 사진을 넣긴 넣겠습니다만 뭐 안 넣어도 대충 짐작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장식품으로 쓰였다 하는 건데 장식품으로 쓰이는 것이 뭐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뭐 청동 방울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청동이 귀하기 때문에 무기나 장식품을 아무나 가질 수는 없었고 얘네들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 누구냐면 군장이죠. 자, 이것도 외워두시면 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 권력을 가진 지배자를 뭐라고 했느냐? 군장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죠. 군장.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국가 발전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군장, 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청동기 시대에 이제 이러한 유물들이 나타났는데요. 철기 시대가 넘어가도 청동기는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뭐 이 실질적으로 청동기가 중요해서 실생활에 쓰여서 그래서 나온 건 아니고요. 철기 시대 이후로 넘어가면 제사 도구죠. 제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의식용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의식용 도구. 그랬을 때의 이 형태가 철기 시대로 오면서 어떤 동검이 나타나냐면 세형 동검이 나타나요. 거친 무늬 거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잔무늬 거울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우리 한반도에서 보여지는 청동기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세형 동검과 잔무늬. 얘네들을 만들었던 틀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 틀 이름이 뭐죠?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뭡니까, 이게? 철기시대예요. 철기시대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유물 세 가지죠. 아, 그럼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뭐 얘네들은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죠. 특히 이제 비파형 동검이 의미가 있는데 이 비파형 동검은 굳이 좀 빼면 오늘 뭐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비파형 동검은 북방식 고인돌과 결합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냥 고인돌이에요. 이렇게 다리 있고 북방식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자, 미송리식 토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손잡이가 있어요. 그냥 손잡이 있는 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비파형 동검, 북방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가 결합이 되면 요거랑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청동기 최초의 국가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 됩니다. 자, 일상생활도구로서는 사용이 안 돼요. 농기구란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 나타났을 때에도 철기 시대에서도 청동기가 등장을 하는데 의식용 도구였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이 가능했던 그러한 부분을 알려주는 이 유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신석기 시대 아까 했는데 자, 농사가 시작했다. 농경의 시작 얘랑 벼농사의 시작은 달라요. 이것도 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틀리죠. 근데 뭐 가끔가다 대학생들도 한 번씩 틀립니다. 농경의 시작 언제예요? 신석기. 벼농사의 시작 언제예요? 청동기입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이런 거 살짝 속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벼농사가 시작이 되는 건 청동기 시대 이후예요. 그리고 이 벼농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이 청동기 시대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죠. 뭐죠? 반달돌칼.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긴 반달돌칼. 이 반달돌칼이 뭡니까? 벼 이삭을 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추수도구라고 보통 얘기하죠. 추수도구. 뭘 추수하느냐? 벼를 추수하는 데 쓴다 이거죠. 물론 동아시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예요? 뭐 신석기 때도 벼농사 했잖아요. 그러죠.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호모족 문화 중국에서 뭐 벼농사가 시작이 되고 양치강 하류에서. 근데 그거는 동아시아사인지 중국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포인트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물들이 나오고 이게 어느 시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있어. 이상하게 잘 모르는 거. 근데 꼭 한 번씩 나오면 틀리거든요. 뭐냐면 물주, 반구대, 바위들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요새 자꾸 없어진다고. 그죠? 그 다음에 고령이에요. 고령. 양전동에 암각화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 나왔을 때 어느 시대인지 아셔야죠.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그럼 청동기 시대의 유물 골라야 돼요. 근데 이거 왜 틀리냐고요? 바위 그림이 나왔어요. 물주방울의 바위 그림 보면 뭐 닭살에 꽂힌 고래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야, 이거 구석기 시대부터 사실은 뭐 동굴벽화가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선사시대 냄새가 난다. 그래서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청동기 시대죠. 고령 양전동 암각화는요 아주 기하학적인 문양들 뭐 동심원 아시죠? 무슨 UFO 나타나서 막 하는 거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나왔을 때 청동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청동기. 청동기 사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뭘로 하고 생각을 해봐라 그랬냐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가지고 다른 뭐 유물들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거 나오고 또는 뭐 반달돌칼이 나오고 이게 청동기 시대다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보통 답이거든요. 청동기 시대에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계급과 국가의 발생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계급과 국가의 발생. 청동기 시대에 잉여 생산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청동기 시대에 생깁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요거랑 또 이제 조금 꼬리에 꼬리를 물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계급과 국가가 발생한 건 청동기죠. 근데 철기 시대가 되면 이제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생산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철기 시대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계급이 더욱더 다양화되거나 또는 뭐 분화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한 건 맞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계급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게 변해가는 건 철기 시대다. 이거랑 이건 다른 말이죠. 다른 말입니다. 좀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거야. 그죠? 자, 청동기, 철기 비교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무덤 양식인데요. 무덤 양식도 청동기랑 철기를 좀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청동기 시대 계급과 국가의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죠. 무덤 자체가 이제 거성문화, 굉장히 무거운 돌로 고인돌을 만들어요. 뭐 대표적인 게 고인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돌널 무덤이 있어요. 자, 이런 무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그 돌로 무덤을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권력을 가진 누구요? 아까 없어졌네? 군장이요. 그죠? 군장들이 무덤이에요. 청동기 시대. 자, 근데 이건 청동기 시대 무덤이죠? 철기 시대의 무덤은 뭐가 있습니까? 널 무덤. 자, 이거 차이, 이거 돌널 무덤, 이건 널 무덤, 이건 나무로 만든 거야. 나무 널 무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동무덤이 있죠. 특이하게 생긴. 그 항아리 두 개 이렇게 잘라갖고 연결해 놓은 뭐 이렇게 생긴 동무덤. 뭐 크기가 뭐 엄청 큰 것도 있지만 또 작은 것도 있고, 뭐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뭐 동무덤을 주로 묻었다고 하는데, 뭐 옛날에는 요거 어디서 많이 출토되냐면 낙동강 부근에서 많이 출토되고, 요거는 이제 영산강 부근에서 많이 출토가 된다. 뭐 그 정도 더 아시면 좋고요. 그죠? 그래서 얘랑 달라요. 청동기 시대 무덤이랑 철기 시대 무덤이 다른데, 요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내신 문제 나올 때요. 요 시대 구분할 때 요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그 정도를 아마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동기, 철기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이 나는 거 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웅집이요. 시험 문제 볼 때 웅집 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웅집 가지고 이거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웅집이요. 신석기 때도 있고 청동기 때도 있습니다. 다르죠. 그죠? 신석기 때 웅집이랑 청동기 시대 웅집은 달라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웅집이라고 무조건 신석기, 웅집 나왔으니까 이거 신석기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웅집과 관련해서 신석기, 청동기를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치가 다른가요? 야, 이거 몇 번 쓰니까 엄청 지저분해지네요. 그죠?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그죠? 마르고 써야 되는데 마르는 동안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손으로 좀 닦을까요? 자, 신석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랑 웅집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신석기 시대는요, 아까 사냥채지 모론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사실. 어디서? 강가, 바닷가에 위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씨족 사회가 형성이 됐죠. 반면에 이제 청동기 시대는 농사에 자신이 생겼어, 이미. 그러니까 위험하게 여기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야산이나 구릉지에 주로 위치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청동기 시대의 집터들을 보면 어떤 취락을 대산 임수의 취락을 보여주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제 물이 있어야 돼요. 가까운 곳에.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어서 뭐 땔감도 쓰고 해야 되니까요. 그죠? 대산 이런 이제 위치상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참고로요,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웅집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웅집이요, 웅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 아닙니까, 구덩이. 구덩이를 굉장히 깊이 파요. 그냥 뚜껑만 덮으면 이게 웅집인 거죠. 그죠? 그래서 대략 뭐 한 4, 5인용이라고 보는 거고. 불 때는 자리는 이제 가운데 있어요. 여기 이제 화덕이 있어요. 화덕. 불 때는 자리. 그 다음에 요 집 내부에요. 집 내부에 이렇게 이제 구덩이를 덮어요. 삥 둘러서 구덩이를 덮어서 여기에 이제 식량 같은 거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 구덩이가 집 안에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신석기 시대의 웅집이라고 보면
여기서 청동기 시대의 운집은 어떻게 됩니까? 지상가옥화돼요. 가장 중요한 집은 지상가옥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움이 얕아요. 움이 얕고 위쪽으로 집을 짓는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니까 움을 깊이 파는 것이 아니고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지상으로 집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고요. 화덕은 불 때는 자리도 한쪽으로 옮겨가고요. 지금처럼. 지금 집 가운데 불 때는 구덩이 있는 집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그 화로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집 구석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장 구덩이 같은 것도 없어요.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창고가 집 밖에 별도로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의 움집이 굉장히 다른데 청동기 시대의 움집이 있는 걸 간과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에 간혹 가다가 속아 넘어가요. 그냥 움집 보자마자 이 신석기인가? 이러면 안 되신다는 거죠.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가에 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고조선, 철기국가 이런 내용들은 안 했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다가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요 정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철기 시대인데요. 철기 시대에 요거는 하나 꼭 알고 계셔야죠. 우리가 철기 시대가 되면 이미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됐습니다. 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유물들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를 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대충 문제 살펴보면 일단 중국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무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물들이 출토가 되는데 중국 돈이 출토가 되는 거예요. 뭐 오수전이라든가 발량전이라든가 명두전이라든가 명두전 칼처럼 생긴 거, 발량은 발량 써있고, 그죠? 그래서 명두전 요거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죠? 조그만 돈처럼 칼처럼 생겼어요. 아주 요런 중국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남 창원에서 어딘지 모르셔도 돼요. 길이 약하신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가오리에서 붓이 발견이 됐대요. 붓. 붓 가지고 뭐 했을까요? 중국의 한자를 이미 우리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면 이미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됐다. 이런 것들 중국 돈이 나오걸랑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중국과의 교류. 이게 중국 돈인지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그려줬잖아요. 발량 써있는데 한자로 써있죠. 뭐 한자로 써서 못 읽으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유물을 사진을 제가 가급적이면 프린트에 넣어놓을 테니까 그 프린트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트로 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들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가르쳐 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소홀히 하다가 틀리거나 또 착각해서 틀린다 하는 부분들만 오늘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프린트물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고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로 보셔도 돼요. 질문이 있거나 질문 있으면 댓글 다시면 되죠. 그죠? 질문이 있거나 또는 뭐 요 부분은 조금 더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따로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요청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선사시대 이렇게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고조선,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에 나타나는 국가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한진한, 변한 얘네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뭐 추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처음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외우느라고 바쁘죠. 그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